안녕하십니까. 더미래투자연구소 안봉구 팀장입니다. 자, 2024년 10월 10일 목요일 공개 특강 시작하겠습니다. 예,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참 오랜만에 공개 특강 한 번씩 하네요. 여러분 말씀 안 하셔도 시장 분위기 뻔히 잘 아시죠. 예. 금투세로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우리나라 시장이 진짜 말이 아니게 너무나 안 좋죠. 그래서 지난번에 방송할 때도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꼭 필요할 때만 한 번씩 하도록 할게요. 매주마다 방송한다 해서 많은 사람들이 매주마다 막 하고 이것저것 설명하려고 많이 애썼는데 시장 좀 보신다는 분들은 아마 좀 판단이 갈 거예요. 예. 지금은 딱 어느 계기 중간에 딱 끼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시장이 지금 한 이 반년 동안 계속 시장이 계속 닫혀져 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그 기업들이 실적 잘 못 냈다는 것은 아니에요. 참 투자 분위기가 못 살아난 이유를 추정해 봤을 때는 역시 우리 시장은 아직은 금투세로 인해서 정부가 아직 방향을 정하지 않다 보니까 시장의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거기서 정체된 그런 모습들이 계속 보였어요. 어쨌든 지금 큰 방향은 폐지나 이런 쪽으로 지금 가려고 하는 모습이죠. 만약에 정부에서 폐지를 하거나 보류하려고 그런 뜻이 지금 굳혀졌다면은 좀 빠른 속도로 결정을 내렸으면 좋겠어요. 지금 연말이 다 되고, 그리고 미국 대선도 이제 거의 이제 와 닿고, 그러니까 결론은 대한민국 투자자는 지금, 그러니까 왕따 된 거죠, 왕따. 예. 참, 저도 십몇 년 국내 주식을 해왔다만, 우리 시장은 저는 잠재력이 아주 높다고 보고, 투자 좀 하신다는 분들은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근데 너무 이 정책적으로나 너무 보수적이어서 시장은 항상 많이 모르는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AI 시대가 이제 접어들으면서 이제 4차 산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그러니까 폭스바겐 같은 거 보면은 우리한테 진짜 큰 교훈을 준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이제 과거처럼 금융시장을 이렇게 리더해서는 안 되고, 금융시장을 좀 빠른 속도로 글로벌 좀 평균 수준 이상으로 상법을 제정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그 다국적 기업들도 빠른 속도로 금융 자본화를 빨리 이렇게 유동시키는 그런 좀 법적 제도를 틀을 만들어서 글로벌 이제 빅테크들하고 좀 경쟁할 수 있도록 그냥 우리나라 많은 기업들 지금 보면 다 해외 투자하죠, 공장들. 그런 이유서예요. 그런 이유에서예요. 국내에 투자하기가 너무 뭐라 해야 될까요? 자금 조달이나 그런 것 모든 부분에서 글로벌 평균 수준 이하로 지금 예. 그러다 보니까 금융시장도 못 오르고, 제일 불쌍한 거는 이제 국내 투자하는 이제 개인 금융 젊은 투자자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돈 뭉티 들고 다 해외 투자하려고 지금 활성이 되는 모습. 그러니까 외국이 너무 좋아서가 아니라 국내가 너무 나빠서 그런 거죠. 너무 나빠서. 글쎄요, 차기 대통령 누가 되려고 하는지는, 누가 될 건지는 잘은 모르겠다만, 이제는 진정한 경제를 좀 잘 다룰 수 있는 그런 금융 경제 대통령이 탄생할 시기가 다가온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마저도 내수 경기와 이제 미래 빅테크 기업을 부양하기 위해서 진짜 수천만 돈을 막 이렇게 투자 나서고,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페북에다가 이제 자주 언급하는 신재생 에너지를 많이 언급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신재생 에너지가 환경 때문에 한다고 가정했을 때는 이제는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아니라는 거죠. AI 시대에 접어들면서 모든 이제 만약에 반도체 산업의 이제 공장을 이제 돌린다든가 AI 데이터 센터라는 4차 산업 모든 기초가 이제 신재생 에너지로 돌려야 하는 국제 기준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낮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비율이 한 10% 좌우밖에. 중국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50%요, 50%. OECD 평균이 30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뭐랄까요? 좀 이렇게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호진국이 된 거예요. 호진국.
그러다 보니까 많은 해외 이제 앞으로 외국인 직접 투자 FDI가 이제 제일 중요한 기준은 뭘 보냐면은 이 나라 재생에너지가 이 비율이 얼마나 충족하게 공급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선택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해외 AI 데이터 센터 국내 투자하는 것도 지금 고민이 깊어졌어요. 최근에는 뭐 기타 국가에다 투자할 수도 있다는 그 지금 언론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는 경우에 우리나라의 AI 투자 손실이 엄청나게 경제에 영향을 크게 미친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아직 뭐 규모적으로 AI 데이터 센터 건립할 그런 이제 자본 역량이 충족하지가 않습니다. 이걸 벗어라도 진짜 금융정책 잘 써야 돼요. 예, 뭐 어쨌든 뭐 대통령 뭐 우리나라 전체 다 합심해가지고 금융시장을 좀 한번 잘하면은 예, 상당히 발전 잠재력을 가져올 텐데 참 많이 아쉽습니다. 저는 뭐 늦게 하는 것도 괜찮은데 이러다가 시장 캐파가 다 이제 뭐라 해야 될까요? 뺏긴다. 지금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요즘은 인도마저도 좀 밸류업 시작하고 있죠. 네, 인도마저도. 뭐 방송되고 이런 얘기 할 것은 아니다만 우리나라 일단 금융시장이 너무 보수적이고요. 이게 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이제는. 부끄러운 줄. 되도록 뭐 10월 달에 검토세 제발 좀 폐지합시다. 저 호소합니다, 호소해. 계속 이러다가 우리 국내 개인 투자도 이제 돈 들고 다 이제 해외 투자 다 달아나버리면, 등 돌리면. 중국 봐도 지금 신나서 막 지금 경기 부양하려고, 재정 정책, 뭐 통화 정책 모두 막 공략하고 있죠. 제가 요즘에도 중국의 ADR을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좀 투자하실 생각 있으시면 깊게 한번 고민해 보세요. 만약에 제 예측이 안 틀렸으면 중국 시장 앞으로 1, 2년 잘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 1차 파동이 이제 발생해서 이제 중국은 왜 그러냐면 다른 시장 경제 체제하고 틀려요. 뭐냐면 이제 계획 경제라는 거죠. 지금 그 내수 시장이 너무 지금 뭐 실물 경제가 너무 좋지 않아서 특히 뭐 부동산 그런 계기로 해서 지금 해외 수출도 계속 지금 뭐 제도화 그 법적으로 계속 이게 그 뭡니까 수출에 지금 그 좀 영향 미치는 그런 법이 계속 한두 개 계속 통과되고 있죠. 미국 차기 대통령 누가 될지 모르겠다만 역시 중국 경제하고 크게 이제 대립하는 그것은 차기 대통령도 계속 이어갈 거라 말이죠. 해리스는 좀 낫겠고 트럼프는 뭐 더 강력하게 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사례 들려면 이제 유럽에 이제 전기차 관세법도 통과했죠. 40몇 % 하는 거. 미국은 뭐 100% 하겠다고 트럼프가 막 어쨌든 앞으로 실물 경제를 중국 경제를 이끌어 가는 것은 방법이 좀 뭐라 해야 될까 과거처럼 그렇게 효력을 못 가질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중국 정부는 분명히 뭐냐면 내수 경제 살리려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몸집을 푸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중국도 사실은 금융시장 특별히 그거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방법이 없어요. 중국에는. 과거에는 수출 아니면 부동산으로 국가 경제 그 계획 경제 목표를 달성했다면 지금 그게 안 되잖아요. 제일 마지막에 이제 뭡니까 중국 경제 살릴 수 있는 이제 큰 뭐라 해야 될까요? 바퀴라 할까요? 이제 금융 시장을 개방하는 거 이제 완성도를 높이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되면 여러분 뻔해요. 주식 좀 한다는 분은 경제를 좀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중국에서 이렇게 양적 완화를 하면은 실물 경제보다도 금융 시장의 돈을 다 굴러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번 뭐라 합니까? 유동성 함정이라 하죠. 실물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렇더라도 이 무슨 효과를 갖냐면 기업의 주가들이 많이 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국내에서 이제 기업의 가치가 오르니까 기업들은 이제 자금 조달을 더 유리하게 만들 수가 있죠. 버블이더라도. 그래서 중국에는 지금은 공공기관도 주식을 투자를 허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많은 돈들이 이제 그 주식 시장 이제 흘러 들어가게 돼 있단 말이죠. 자, 이러면은 국내 투자자, 그러면 국내 기업들은 이제 그쪽 내수 시장에 공장을 짓다든가, 새로운 투자를 한다든가, 해서 이제 청년 고용을 또 끌어올려야 되겠죠. 지금 청년 고용이 너무나 이제 진짜 사회에 큰 문제가 지금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청년 경제에도 이제 일자리도 창출하고, 예. 버블인지 알면서도 이렇게 부양하는 거예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기관 투자자나 국有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은 사놓고 팔지를 않아요. 그냥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버블이라는 개념이 해외 투자 비중이 낮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국내 직접 투자는 할 수는 없고 그 대신에 미국에 있는 ADR이라는 게 있어요.
정군 예탁 정군 알죠? 예, 이제 그걸 이제 투자를 통해서 거기 그 뭡니까 변동폭이 훨씬 커요. 미국 국내 투자보다도. 지난번 보니까 중국 시장 한 50% 오는데 거기는 한 200%씩 오르더라고요. 아, 이거다. 너무나 좋은 투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앞으로 그 미국에 있는 중국 ADR을 좀 잘 보세요. 예, 상당히 투자 효과를 나는 날 것이라고 나는 생각이 되니까. 그럼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그거는 안 팀장이랑 나중에 우리 해외팀에 합류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좀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그 얘기요. 그러니까 오늘 방송하고자 하는 거는 이제 미국의 이제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미국의 이게 전쟁 장기화가 어떤 기업들의 수혜를 받을 것이고 어떤 것이 3분기 실적하고 또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좀 투자하는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 방송을 이제 이게 관계 기업들을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자,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차트를 보가면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 방산 기업 중에서 휴니디가 상당히 괜찮은 기업이에요. 제가 설명드리자면은 이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야네가 2대 주주가 누군지 아십니까? 미국의 보잉사예요. 예, 11.7%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 휴니드 회장이 또 이게 방산업체 회장이기도 하고, 야네 주요하게 하는 그 우주항공전자통신 위주 그런 걸 하고 있어요. 항공장비, 방위산업의 매출이, 군사의 전용 통신 장비 그런 걸 중점으로 만드는 겁니다. 과거에 랄파에 그 군사 그 통신 정부에서 한다고 한때는 막 되게 거론했었죠. 야네 회사가 그걸 영역을 이제 주도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즉 항공전자 장비 방위산업 이런 사업을 중요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 지나고 나서 이제 그 뭡니까 비행기 주문량도 많이 좀 요즘 보잉사가 좀 악재가 많죠. 그 앞으로 우리나라가 또 뭡니까 국산 전투기도 이제 곧 생산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앞으로는 또 뭐가 있냐면은 방산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또 우주 항공 시대가 또 접어들잖아요. 여기에 관련 우주 통신 관련 산업도 연결되어 그런 산업도 지금 하고 있고, 그러니까 휴니드 전반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좋은 기업이에요. 그렇긴 하는데 아직도 모멘텀이 제대로 뭡니까 시장에 잘 알려지지 않아가지고 지금은 그냥 지금 관상주로 엮여가지고 지금 투자할 수 근데 실질적으로 기업의 모든 사업들 그 전망 보면 아주 좋은 사업들 많이 제가 지금 이런 사업들이 다 그래서 계속 저 이 기업도 진짜 계속 보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지난번에 제가 그 K옥션 제가 2, 3년 동안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었다 했었죠. 진짜예요. 진짜. 그러니까 이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기업들 몇십 개 돼요. 제가 관찰 대상 기업이라든가 옛날에 제가 또 그 삼성에 앞으로 모든 전자제품이 삼성에 이제 그 뭐니까 이제 스마트홈보다도 이제 스마트 AI 시대가 이제 그 접어들죠. 얼마 전에 삼성이 이제 현대차하고 같이 이제 그 스마트싱스. 그러니까 스마트싱스가 과거에는 국내 그 뭡니까 TV나 가전에만 적용했었는데 이제는 자동차까지 모두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UAM이라든가 도시 항공이나 전부 다 쏙쏙 들어갈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삼진 생각나시죠? 과거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거 있는데 이게 참 여러분 주가 만약에 이런 거예요. 위에서 기업 내용이 중요한가? 단순히 여러분 차트로 분석한다면 이거 누구도 투자할 생각 없으실 거예요. 저걸 어떻게 분석해? 가격 조정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삼진의 내부적으로 삼성의 이제 스마트싱스의 미래에 대한 사업 비전하고 연결로 이렇게 본다면 상당히 잠재력 있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장기 동안 이제 협력 모델을 해가지고 지금 스마트싱스의 그게 들어가는 부품을 야네가 직접 생산하고 있는 거예요. 올해부터 실적이 껑충껑충씩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하던데 앞으로 더욱 주문량이 많이 늘어날 거예요. 자동차에도 적용하고 하기 시작하면은. 그럼 이런 기업 주가를 어떻게 판단할까요? 기술적으로 20%? 50%? 아직은 투자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렇다는 겁니다. 이 기업 내가 모니터링 하고 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지금 4,400원에 거래되고 있어요. 어느 시점 돼가지고 뭐 전쟁 일어나니 뭐 해가지고 뭐 주시장 폭락해. 이게 만약이라도 2,000원대로 폭락했다고 가정하자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음껏 사시면 되죠.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그 대신에 사고 나면, 자, 이럴 경우에는 어떤 단점이 있냐면 또 장기로 가져가야 돼요, 장기로. 바닥을 다지면서 모멘텀이 부각할 때까지. 그러면 이게 빨리 부각하면 빨리 나타나고, 늦게 부각하면 늦게 나타나고, 그러면 앞으로 만약에 2,000원대 내가 매집을 한 기회가 주어졌더라면, 삼성이 이제 본격적으로 스마트 싱스 사업이 본격화될 때, 멀지 않았어요. 앞으로 1, 2년 겁니다. 어떻게 될까요, 기업 주가? 이랬잖아요, 여러분. 로봇에 또 스마트 싱스가 적용된다면 어떻게 돼요? 자, 이런 식으로 기업 내용을 알자고요. 너무나 차트에 너무 그거 하지 말고. 그러면은 이게 제대로 주가가 미래 삼성 스마트 싱스 산업하고 연결돼 가지고 제대로 기업의 미래 가치를 반영하기 시작할 때는 물론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다만, 근데 내가 2,000원대 매집했어. 뭐 막말해서 10배 수익도 우리가 한번 과감하게 추정해 볼 수가 있죠. 기업의 내용을 봤을 때는. 그렇죠. 이런 기업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지금. 국내 대기업하고 이런 미래 비전 사업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이게 투자예요, 여러분. 아셨죠? 물론, 이렇게 투자한다는 자체가 시간도 오래 걸리고, 어지간 개인 특기를 막 딱 몇천만씩 들고 있는 사람, 한 1년 동안 가지고 있어요. 못 갖고 있어요. 그게 단점이에요. 그러니까 제 역할은 이제 그런 거죠. 이런 걸 이제 매집을 잘 했더라면 여러분들이 잘 유지되도록 제가 이제 뭐라 해야 될까요? 리더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죠. 물론 비용도 좀 들어가죠. 안 팀장 회비 싸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장기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단기로도 좀 이렇게 좀 수익 내도록 좀 중간 시장을 좀 하고 하는데 요즘 같은데 시장이 워낙 안 움직이니까 참 뭐라 할 말이 없는데요. 예. 그렇다고 해서 근데 또 시장 좋아지면 또 많이 또 오르니까 침체기가 있으면 또 상승기도 있고 시장은 항상 롤러코스터죠. 만약에 요즘 단기 하는 것도 마찬가지 저는 잘 이렇게 홀딩하고 있는 이유가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금투시가 폐지되는 방향으로 공표되면 시장은 연말에는 또 재미있는 수익이 한 번 단기로 크게 날 수가 있는 기회라는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너무 시장이 너무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시장은 항상 양날의 칼이다. 앞으로 다가오는 시장의 변화를 빨리 읽으셔야 돼요. 남들보다. 보통 투자자들보다. 그래야 시장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판단 능력을 계속 키워가는 거예요. 이런 판단 능력을 여러분 잘 키워가면은 주식에서 투자해서 수익 내기가 진짜 재미있어요. 진짜 재미있어요. 그렇습니다. 안 팀장이 사례잖아요. 안 팀장이. 나중에 내가 성공하면 내 계좌 까도 되는 거예요. 이런 걸 갖다 저는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전업적으로 이게 등기하면서 이게 사업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신고하면은 내가 문제 생길 수가 있으니 그때 가서 이제 우리도 지난번에 금융교육을 받으러 갔어요. 금융투자협회에서 교육 받아야 해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계좌가 증명이 되면은 그게 또 괜찮다고 하네요.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에서.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예. 이런 걸 갖다 거짓말. 자, 그렇다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AI 반도체도 마찬가지. 아까 무슨 휴니드를 얘기했나요? 야, 이렇게 모니터링 한다는 뜻이에요. 뭔 말이야. 사란 것은 아니에요. 예. 휴니드 끝까지 얘기하고. 자, 이런 식으로. 자, 휴니드 얘기 다 하고, 잠깐만 또 한 기업 있습니다. 좀 기다리세요. 예. 주가 위치 보더라도 이것도 대성 홀딩스, 아니, 아까 대성 홀딩스하고 마찬가지죠. 뭐냐면은, 이게 가격 조정이 끝났어요. 보이시죠? 여러분, 이걸 꼭, 좀 별 것 같지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이게 한 10년, 20년 차트를 딱 봐가지고, 예. 통상 이렇게 가격 조정이 마무리된 기업들 속에서 세력들이 또 모멘텀을 만들어가지고 재매집해가지고 다시 또 세력화를 만드는 그런 조건이 주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가격 조정이라는 자체가 그게 뭐냐면은 그래서 기술부서 모두 다 필요 없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냥 이런 걸 있잖아요. 큰 틀에서 볼 때는 이렇게 새로 주어지는 공간이 만들지. 만약에 그러니까 이런 가격 조정은 완전히 끝난 기업에서 기간 조정을 주어지면서 모멘텀이 이제 다시 재집중될 때 이때 세력이 다시 또 주가를 이게 끌어올리는 구간입니다. 구간. 100%는 아니다만
뭔 말인지 알죠? 자, 이런 구간에서는 손실 나기, 거의 손실 날 확률이 아주 작아요. 좀 떨어지더라도 괜찮으니까. 그 와중에 또 이런 모멘텀을 지니고 있으면은 그냥 큰 손실 날 확률이 아주 작다는 거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제일 무서운 것은 시세 중에서 조정받아 가격 조정받고 있는 것을 계속 매집하는 그거는 진짜 지옥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또 2차 전지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믿지 마세요. 그러니까 안 팀장처럼 현실 세계에서 현장에서 이게 막 투자하는 사람 믿으시면 돼요. 뭐 주식 난다 하더라도 여러분 거기 세력화가 한번 크게 되던 것이어서 앞으로 얼마 더 글쎄요. 나중에 이럴 수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요즘에 그냥 글로벌 그 시장 경제를 잘 판단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재생에너지가 전기가 남아 돌아요. 남아 돌아. 자, 그러다 보니까 ESS가 지금 판매량이 늘고 있어요. 그렇더라면은, 2차 전지가 전기차가 아니라 ESS로 이제 방향을 바꿔가지고 시장이 또 확장이 된다면, 그러면 이야기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뭔 말인지 아시죠? 왜냐면 이거 AI 데이터 센터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바로는 아니고. 그리고 분명히 우리나라 재생에너지도, 내년 되면은 여러분 알 건 아셔야 돼요. 이제 자동차 모든 1차 기업 중에서 이제 그러면 아리백, 현대차 아리백에 들어갔다면 모든 이제 뭡니까? 저탄소 그 기준을 이제 맞추려고 이제 제정을 해놨어요. 이제 현대차 1차 그룹들은 모두 다 재생에너지를 사용해야 한다.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계속 재생에너지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제는 진짜 뭐랄까 발밑에 불이 붙었다. 그 정도예요. 근데 정부에는 아직도 전쟁을 하느라고 이게 시장 경제를 관심을 못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게 빨리 해야 돼요.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 그러니까 계속 모니터링 하는 겁니다. 잘 보세요. 예. 앞으로 재생에너지 우리가 엄청나게 투자를 해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반드시 100% 필수가 돼버린 거예요. 왜냐 아마존이나 MS 데이터 센터를 유지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포기할래요? 그러니까 얼마 투자해야 되니까 엄청나게 투자해야 됩니다. 정부 재정으로 이제. 그게 언제 될지는 몰라요. 그때 되면은 여러분 정부에서 뭐 얼마 규모로 유럽에서는 중국의 태양광을 많이 사용하고 이제 워낙 저렴해지니까 전기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럽에 이제 재생에너지를 사용해서 생산된 제품은 우리가 경쟁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그럼 나중에 이제 탄소 국경세까지 때려버리면 우리는 완전히 바보 돼버리는 거. 똑같은 제품 만들어도 우리가 비용이 훨씬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중국이 그걸 잘하고 있어요. 중국의 재생에너지 지금 50% 돌파해. 이제 2033년까지 80% 끌어올리겠대요. 근데 우리는 아직 10%에 머물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석탄 반열소를 지금 빠른 속도로 다 폐기해버리고 빨리 재생에너지로 대체를 빨리 해야 돼요. 지역 경제를 막 고민하면서 막 이걸 막 서민 경제 그러니까 전 세계 지금 중국마저도 우리가 뒤처져 있잖아요. 이게 몇 년 후에는 이제 시장 경제 크게 영향받는다고요. 지역 경제 석탄 발전소 포기 안 하면 앞으로 더욱 힘들어져요. 더욱 힘들어진다고요. 그 지역에 사람 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국가 경제가 망가졌는데 석탄 발전소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렇죠.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차트 보는 게 얼마 의미 없는 건지 이제 뭔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 재생에너지 잘 보세요. 태양광은 전 세계 중국에서 꽉 쥐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풍력의 잠재력이 아주 클 거예요. 잘 보십시오. 근데 언젠지는 얘기할 수 없다만, 그리고 미국 대선에 누가 될지 잘 모르겠다만 요즘에 미국에 뭐 허리케인 뭐 1000년 만에 막 돌풍 불고 이게 다 뭐 기후 문제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해리스가 당선되면 미국에 어디다 투자해야 돼요? 답이 나왔죠. 이런 거 생각 안 해봤죠? 엄청나게 투자 기회죠.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큰 돈 버시려면은 아셨죠? 그러니까 국내에서 이런 단기 투자를 잘 하셔서 돈 좀 버셔가지고 그걸 회비로 충당해가지고 안 팀장이랑 소곤소곤 해외 투자를 좀 해보자고요. 재미있습니다. 자, 이게 휴니드 하나 하고 그 다음에는 이게 그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요. 또 뭘 또 볼 수 있는 그리고 이번 전쟁으로 인해 갖고요. 또 그 해상 운송 있잖아요. 컨테이너 지수하고 벌크 운임 지수 같은 거 보면은 2분기 많이 올랐죠. 3분기 조금 3분기는 좀 조정받긴 했더라도. 그러니까 이 전쟁이 앞으로 또 크게 확장될 가능성이 너무나 커졌어요.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가 또
뭐 보복 확전을 또 적극적으로 뭐 지지한다는 이런 발언도 하고 10월 달에 뭔가 한번 크게 터질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란이 너무나 막 지금 꼭 참기는 하는데 이스라엘에서 이런 기회를 절대 놓칠 리가 없겠죠.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로 인해 가지고 미국 대선하고 또 영향 주는 이런 효과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또 뭐냐면은 이게 2분기 동안은 진짜 이거 운송 해운 물류 회사들 엄청나게 돈 많이 벌었을 거예요. 아주 발표적인 하더라도 이게 세 가지 모멘텀 다 지니고 올 수 있는 거는 방산 외에 또 뭐가 있냐면 물류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어느 걸 보시면 되냐면 KCTC를 보세요. 예? 역시 이 방산하고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돼요. 그리고 국내에 또 뭐 쿠팡이라도 많은 물류 업체에다가 이제 차기 물류 창고를 한다고 또 3조 투자한다는 그런 발표도 있었고 하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주요하게 이제 전쟁으로 인해 이런 이 세 가지 모멘텀 어느 하나 모멘텀 토착하도 투자할 거라고 저는 보여져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잘 보시면은 가격 조정 완전히 끝났죠. 기간 조정 들어갔죠. 띵동댕. 어디서 투자해야 되는 것은 이제 잘 아시겠죠. 손실 나더라도 이런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손실 날 확률이 작고 수익 날 확률이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죠. 모멘텀도 같이 이게 세계 그냥 뭐로 끌어올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매집해 두면은 꽤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역시 여러분 그런 거예요. 지금 시장이 뭐 검투세는 10월달 폐지하면 난 좋다고 생각하는데 폐지할지 안 하지. 저도 100% 얘기 뭐 하지 않습니까? 지금 시장 변동성이 워낙 좀 큰 위치라 가지고 또 미국 대선도 겹쳐 있어 가지고 뭐라 100%는 확정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과거 평시 같으면 연말에는 10월 달에 시장 안 좋을 때 투자하는 것이 진짜 좋은 기회인데 올해는 글쎄요. 좀 좋은 쪽으로 생각하죠. 그러니까 이런 변수들이 있다 보니까 제 제안은 그래요. 이제 적은 금액으로 좀 투자하셔서 수익날 확률이 높긴 높아요. 근데 100% 나온다는 얘기를 장담은 못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3분기 실적 발표 이전까지는 좀 투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듯 싶어요. 방산주 휴니드하고 KCTC를 자 지금 사람들의 시선에서 조회될 때 조정받을 때 좀 매집해 두시고 이런 이제 미국 대선 전쟁 실적 발표 이 세 가지 모멘텀 뭐 하나 토착이 되면은 주가가 한번 크게 상승할 그런 기회가 있을 거라고 저는 보여져요. 3분기 실적 발표 이전. 자 이걸 이제 기회를 삼아서 만약에 수익이 좀 나시고 하시면은 그걸 뭐 다른 데 쓰지 마시고 안 팀장 해외팀의 회비로 충당하셔서 더 크고 더 밝은 미래를 위해서 좀 해외도 일부 분산하는 게 상당히 난 좋다고 보여져요. 물론 국내 시장 좋다고는 하지만은 이게 워낙 정치하는 사람들이 금융시장을 워낙 뭐 너무 우습게 보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다 해외에다 공장도 이전해버리고 그러니까 아쉽습니다. 아쉬워요. 근데 우리나라 그렇다 해서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미래 제가 금방 이게 몇 가지 사업 비전을 얘기했잖아요. 그게 이제 차기 사업을 착톡하게 잘 준비해가는 중소기업들이 엄청나요. 대기업하고 손잡고 하는 거 이런 거. 그러니까 너무 실망하지는 마시고 그런 와중에서 가장 좀 유망한 기업들 안 팀장이 좀 모니터링 하면서 우리 팀에 이제 들어오시면은 이제 그런 투자를 저는 장기 투자밖에 안 해요. 여러분 뭔 말인지 아시죠? 전 금액으로 좀 장기 투자하면서 좀 큰 투자 수익 목표를 쥐는 그 방향 목표로 이렇게 많이 하려고 하는 것인데, 근데 요즘에 시장 워낙 틀에서 못 벗어나다 보니까 이게 뭐 내 탓은 아니죠. 예, 뭐 여러 가지 정책 방향이 좀 잘못된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래서 차기에는 좀 현명한 경제 대통령이 탄생을 해서 우리나라 금융시장도 살리고 다시 내수 경제도 살리고, 근데 내가 보기에는 내년쯤에는 중국처럼 좀 양적 완화를 해야 하지 않을까. 예. 근데 우리나라 지금 제일 큰 문제가 그거죠. 부동산 이쪽으로 이게 대출을, 주담대를 워낙 규모를 늘려가지고 재정 정책을 사용할 수 있는 그것을 너무 뭐라 해야 될까요? 재정 정책을 투자할 수 있는 여유를 전부 다 정부가 주담대에다가 화가 나버려가지고 뭐 글쎄요. 이건 뭐 내가 할 이야기는 아닌데 그렇게라도 해야 우리 경제가 좀 살릴 수 있는 기미가 보여주면서 다시 또 기타 나라하고 경쟁 관계를 또 가지면서 좀 높은 성장을 주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할 거라고 저는 보여져요. 물론 과거처럼 우리도 막 이렇게 아직도 우리도 뭐 4천억 여한 보이고 있긴 한데 그게 얼마 역할을 할 것인지는 뭐 그렇습니다. 제일 급한 거는 이제 자본시장법을 제정을 해가지고 이제 글로벌 세계화를 대등하는 그 시장 경제를 이제 법적으로 제정을 해가지고 밸류업만 제대로 하더라도 저는 우리나라 시장 최소 4천, 5천 포인트 난 간다고 생각해요.
쉽게 5년 내에 뭐 7, 8천 갈 수도 있고 이거만 감히 손만 댄다면은 그러면 우리나라 진짜 투자 매력이 쭉 하고 올라갈 겁니다. 제일 마지막에 성지가 오는 우리 시장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걸 자본시장법 제정한다는 게 쉽나요? 쉽지 않죠. 재벌 그런 그게 뭡니까? 그래서 많이 이걸 좀 그거 하려고 하겠죠.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대담한 경제 대통령이 탄생하면은 우리 국민 GDP 최소 1만 불 이상은 나는 확신하게 오를 거라는 생각이 돼요. 그런 날을 기대합시다. 다 차기 대통령이 좀 현명한 경제 대통령 탄생하기를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감하겠습니다.